안녕하세요. 의사가 읽어주는 피부 교과서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챕터 4 피부 면역학에 대해 다루고 있고, 저번 시간에는 유트로필의 조직 이동에 대해 개괄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4단계에 거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단계부터 보시면 첫 번째는 셀렉틴이 관여를 하는데 내피세포 표면에서 나타나는 P셀렉틴은 C5a에 대한 반응으로 비만 세포로부터 유리되고 이 외에도 LPS나 TNF-알파에 노출된 후에도 유도될 수 있고 이 둘은 두 번째 내피세포 표면에 이 셀렉틴의 합성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백혈구 당당백의 설페이티드 사이알린 루이스 부위를 인지하고 이렇게 당단백, P셀렉틴, E셀렉틴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핵구와 호중구가 가역적으로 혈관벽에 붙게 되고 이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데이션, 좀 더 밀착 유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혈구 인테그린인 류코사이트 펑션 안티젠 1과 컴플리멘트 리셉터 3가 내피세포에 유도된 ICAM1에 부착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LFA1과 CR3는 정상적으로는 약하게 붙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CXCL8이나 다른 케모카인이 이런 입체 형태적 변화를 촉발해 부착 능력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내피세포 벽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에는 마찬가지로 LFA1과 CR3가 관여하는데 추가적으로 PCAM 또는 CD31이라고 불리는 면역 글로불린 연관 분자가 같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기점막의 바탕질 단백을 분해하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기점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을 통과해 염증 조직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CXCL8과 CCL2와 같은 케모카인이 관여를 하고 이들은 세포의 기질에 있는 프로테오글라이칸과 내피세포 표면의 유사한 분자에 결합해 케모카인 기질 연관 농도 경사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직 이동의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호중구의 과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중구는 세포질 과립과 부분적으로 응축된 핵이 특징적인데 1차 과립과 2차 과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과립은 과산화 효소가 양성을 보이고 라이소자임, 마이엘로프록시데이스, 세린 프로테이스, 디펜신과 같은 항균 물질을 포함하게 됩니다. 2차 과립은 락토페린, 라이포케인, LL33, 메탈로프로티네이스를 포함하고 라미닌, 콜라겐, 프로테오글라이칸, 파이브로넥틴 등을 분해하는 작용을 갖습니다. 이들의 킬링 메커니즘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균을 포식하여 생성된 파고사이틱 베큐올에 과립이 융합되는 파고사이토시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융합이 돼서 효소를 방출하는 디그라듈레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이때 파골라이좀의 표면을 따라서 호흡 폭발, 레스파이레토리 버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뉴트로필 익스트라셀룰러 트랩이라고 해서 일부 호중구의 사멸과 핵 염색질의 세포의 방출로 형성이 되고 이들은 다른 호중구나 대식세포의 포식작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극만성 호중구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성 급성 호중구성 피부염에서는 반응성 산소 중간 생성물이 생산되고 단백 분해 요소가 활성화되고 화학 주성 사이토카인들을 방출해냄으로써 조직의 손상과 염증을 기여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를 억제하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뎁손과 살리도마이드는 호중구를 활성화시키는 TNF-알파를 억제할 수 있고 콜킨 또한 호중구의 화학 주성과 라이소좀 효소의 방출, 반응성 산화제의 생성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테트라사이클린, 매크롤라이드, 메트로니다졸과 같은 항생제들 또한 항산화제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들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상구, 에오시노필입니다. 호상구에 대한 중요한 자극 사이토카인과 성장 인자로는 인터루킨 3, GM-CSF, 인터루킨 5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활성화된 T세포가 인터루킨3, GM-CSF, 인터루킨5의 주된 공급원으로 이 외에도 TSLP와 인터루킨25, 인터루킨33와 같은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5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직 이동입니다. 염증 부위로의 선택적인 호상구의 이동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케모카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인터루킨5 그리고 에고탁신이라고 불리는 CCL11과 CCL26가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호상구에는 인테그린과 VLA4가 발현되는데 이들은 TH2 사이토카인 등에 의해 유도되는 내피세포에 발현되는 VCAM1의 라이겐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호상구에서 생산하는 사이토카인에는 크게 과립이 있고 성장인자가 있고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사이토카인 그리고 케모카인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호상구가 활성화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골스에 의한 호상구의 생성 조절입니다. TH2 셀이 활성화되면 순환 혈액 내에서 호상구의 수가 증가하고 CC 케모카인들에 의해 순환 혈액에서 조직으로 호상구들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활성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는데 활성화된 호상구는 분비 역치가 낮아지고 IgE 수용체인 FC-RI가 발현되고 또한 세포 표면에 있는 FC 감마 수용체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호상구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호상구 관련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치료법들은 호상구의 수를 감소시키고 호상구성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에는 스테로이드, 칼시누린 이니비터, 인터페론 알파, 인터페론 감마, LT 기량제, 골수 억제 약물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호상구에 특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한 항목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 이들은 1차 방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낮은 pH를 유지함으로써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항균 단백질의 기능과 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TLR1, 2, 3, 4, 5, 10과 같은 다양한 톨라이크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고 TGF-베타, 인터루킨 36와 같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선천 면역에 대해 살펴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적응 면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